안녕하세요. 감동사연 한소리 라디오의 한소리입니다. 오늘의 드라마의 제목은 소리 없는 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겨운 이야기 함께 나눠요. 소리 없는 봄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1963년 늦가을 경북 구미의 작은 마을에는 저녁 무렵마다 술 냄새가 골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은정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살 소녀는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대문을 넘어오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구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는 언제나 오빠부터 불렀습니다. 15살 민구는 아버지 옆에 앉아 술잔을 받았습니다. 남자끼리의 자리였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밥상을 나르고 그릇을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은정은 그 의미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집안의 등불이다. 너는 이 집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아버지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내밀어도 아버지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애가 공부를 해서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해 겨울 민구의 손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깨를 툭 치는 것도 형제간의 장난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민구는 은정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속삭임은 명령이었습니다. 은정은 이불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은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털고 널고 또 다른 빨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은정아, 참아라. 다 지나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은정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은정은 논두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 구름처럼 어디론가 떠내려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땅에 붙어 있었고 집은 여전히 저 모퉁이 너머에 있었습니다. 이은정, 빨리 안 와? 민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교복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또 한 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도 아니야. 10살 소녀가 깨달은 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나눠 가질 사람은 이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뜨겠지만 그 빛이 이 방까지 닿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1970년 봄, 은정은 14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치마가 맞지 않았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눈치챈 것은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은정의 배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정아, 이게 무슨... 말끝이 떨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매미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누가 그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 조용히 해. 아버지가 들으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은 마당 한가운데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고 은정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은정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은정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아냐? 아버지, 저는... 입 닥쳐, 창피한 것.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아버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은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구는 식탁 반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내 오빠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 집안을 망신시키고. 아버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정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은정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어머니가 들여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은정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먹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쟁반을 놓고 다시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은정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 집딸애가 어떻게 됐다더라. 쯔쯔, 집안 망신이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은정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은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어느 새벽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낡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헐거웠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부엌을 지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은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논두렁을,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플랫폼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은정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객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14살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1976년 겨울 서울역 근처 고시원은 좁고 추웠습니다. 은정은 이제 20살이었습니다. 아니, 서류상으로는 이수진이었습니다. 새 이름, 새 주민등록증, 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방은 2평이었습니다.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은정의 전부였습니다.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의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돈만 받고 출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으아, 으앙.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아이를 안았습니다. 분유를 탈 돈이 없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밥에 물을 부어 쑤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먹고 토했습니다. 은정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속삭임은 기도였습니다. 아이는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이불에 눕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애 있어? 예. 남편은?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 시급 100원. 밥은 한 끼 준다. 할래. 감사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물은 뜨거웠습니다. 손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시간이 끝나면 다른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4시간을 일했습니다. 밤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지훈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자주 아팠습니다. 수진이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정은 지훈이를 업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소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건물 계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등에서 잠들었습니다. 은정은 걸레를 짜고 계단을 닦고 또 걸레를 짰습니다. 1980년 봄, 지훈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 나중에. 지훈이가 크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놀았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습니다.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은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너, 은정이 아니냐? 은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수진이에요. 아니야. 내가 분명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은정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은정은 죽었어. 나는 이제 이수진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집이 보였습니다.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가 은정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 해. 그것이 은정의, 아니 수진의 이유였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지훈이를 씻겼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1985년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지는 학교 앞에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지훈이는 작지만 씩씩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가렴. 아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 자랄 거야. 나와는 다르게. 그날 저녁 수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이은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수진으로 살아간다. 이 아이를 위해서. 첫 문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노트를 덮고 지훈이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990년 지훈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40살이 가까워졌습니다. 손등에는 반점이 생겼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에서 청소와 식사 보조를 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더 나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고, 어떤 분은 이미 기다림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날라주고 가끔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3층 302호에는 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치매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명절에만 한 번씩 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내가 왔구나.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수진이에요.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해 가을, 지훈이가 집에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전교 2등이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을 수 있대. 지훈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성적표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다, 지훈아. 정말 잘했어.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훈이의 생일도 아니었지만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 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그래, 고맙다. 수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1995년 지훈이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수지는 합격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내 인생 살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넘어졌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다가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병원 가보셔야 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수지는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몸이 한계에 왔어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쉬지 않으면 더 큰 병이 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쉰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훈이의 생활비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업을 빼먹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괜찮아, 지훈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엄마, 나 이제 아르바이트 할게. 내 생활비는 내가 벌 수 있어. 안 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해. 엄마가 쓰러지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엄마. 지훈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텼어. 이 아이 때문에 살았어. 퇴원 후 요양원 원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무리하지 마세요. 청소는 다른 분이 하시게 하고 수진 씨는 행정일을 도와주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로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 씨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박 할머니도 수진 씨 찾으시던데. 수진은 박 할머니의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 딸아. 내가 왔구나. 예, 왔어요. 수진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이.
괜찮아요, 엄마. 다 괜찮아요. 대답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아이도 살아낼 것이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수지는 73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의 입소자였습니다. 일하던 곳에서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45이었습니다. 대기업 엔지니어로 성공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손녀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12살,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서연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유튜브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서연이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지는 서투르게 화면을 만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해보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이야기를? 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혼자서 아빠를 키우시고 아빠는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고요. 수지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할머니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놓고 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명은 이은정이에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오빠의 폭력, 가족의 침묵, 그리고 탈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운 이야기. 수많은 밤을 울며 보낸 이야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옵니다. 하지만 봄은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봄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수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행복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올 겁니다. 녹화를 멈췄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훈이는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영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겪으셨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너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엄마. 지훈이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이제 다 괜찮아. 그날 저녁 수지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수지는 손을 내밀어 꽃잎 하나를 받았습니다. 봄이 왔구나. 속삭임은 감사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웠던 방, 차가웠던 겨울, 끝없이 이어진 고단한 날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빛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첫 걸음, 첫 학교, 첫 합격.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상 봤어요. 댓글에 사람들이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대요. 할머니가 영웅이래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영웅은 아니란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네, 할머니. 착하게 살아야 해. 힘들어도 바르게 살아야 해. 그러면 언젠가는 행복이 와.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응, 지금은 정말 행복해.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지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벚꽃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피 눈처럼 날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견뎌낸 시간들이 이제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벚꽃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꽃잎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소리 없던 봄이 이제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함께 노래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봄은 옵니다. 하지만 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해요.